유럽은 이제 근데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폭망을 했다 보면 됩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푸틴이 실각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투 중에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별도로 체포조라든지 사살조 이런 게 이제 투입되었다고 하고요. 생포 위기에 처하면 자폭하라는 이런 지침도 진작부터 내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장에서 북한군이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로 간에 이제 치열한 머리싸움, 밀당 뭐 이런 게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황만큼이나 종전 협상도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회복하고 나토를 가입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자기들의 안보를 보장해달라 이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대체적으로 유럽도 이제 동조하는 모양새죠. 그런데 러시아는 현재 점령한 지역, 4개 지역 이걸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 이거를 이제 탈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죠. 뭐 대체로 트럼프는 약간 러시아 편에 서는 것 같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뭐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당신도 더 살고 그 다음에 미국도 입장이 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상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 초반에는요 사실 이제 이게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있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전체적인 이제 서방 세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침략자, 뭐 우크라이나는 피해자,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는 선, 러시아는 악, 뭐 푸틴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애국자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략적 기조가 이제 크게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도 뭐 별로 잘한 게 없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쟁을 초래한 측면도 많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키는 사실 트럼프가 쥐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이건 이제 트럼프가 이 러우 전쟁을 서둘러 종식시키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게 그 전쟁이라는 게요. 국가 간의 이제 이해관계나 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셈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트럼프라도 일방적으로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없고 뭐 결국엔 치열한 이제 머리싸움 이런 걸 거쳐서 제가 볼 땐 완전한 종전보다는 미봉체 형태의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전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명분도 없고 뭐 어떤 쪽은 이제 실리도 챙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뭐 미국 입장, 우크라이나 입장, 러시아 입장, 유럽 입장 이런 게 잘 절충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통일을 주장을 했죠. 우리가 침략을 당한 이상 이제 통일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사회는 너무 이제 전쟁이 오래 가니까 전쟁을 중단하자. 이렇게 대립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전협정이죠. 뭐 휴전입니다. 그렇게 이제 봉합돼 갖고 이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와 비슷하게 갈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종전 협상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은 어떤가요? 유럽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전 대단한 이제 되었죠. 그런데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폭망을 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이제 도래했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점령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을 공산화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이때 미국이 덜컥 겁이 나서 서유럽부터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해줬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마샬 플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경제가 살아났고요. 안보는 그 당시에 이제 나토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의 뭐 미국의 이제 지원해서 무임승차를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냉전 이후에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자를 만났죠. 이른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로 무장된 트럼프를 만나서 뭐 요번에 종전 협상 과정에서 보면 아예 그냥 뭐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유럽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는 보다는 러시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 또 안보 위기에 봉착하고 이걸 극복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안보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 각국의 이제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면은요. GDP 대비해서 한 2%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대신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를 했느냐면은 복지비 뭐 이런 걸 지출해가지고 이제 복지 천국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유럽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듯이 이제 GDP 대비 5% 이상 국방비를 지출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우선은 당장 줄일 수 있는 건 복지비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줬던 걸 안 주거나 뺏으면 국민들 반발이 큽니다. 그리고 또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가 있지만은 이건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까운 뭐 폴란드 다를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부 능력으로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공통 분모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유럽은 이번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은 이 러시아가 제풀에 나가 떨어지고 그 이제 정말 눈에 가시 같은 푸틴이 실각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저래 이제 유럽은 러시아 특히 이제 푸틴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정복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뒷골이 땡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냉전 시대에 뭐 구소련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었던 뭐 동유럽의 폴란드 뭐 이런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더 이제 거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불안이 유럽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북한 핵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러우 전쟁에서 북한군의 무기가 많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나요?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제공하는 게 사실 팔아먹은 거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대체로 이제 뭐 미사일, 이제 보병용 로켓이라든지 방사포라든지 뭐 자주포, 포탄, 폭약 이런 것들입니다. 확인된 거는 정확한 걸 모르지만은 러우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컨테이너로 한 2만 개 분량에다가 한 8조 원어치를 팔아먹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재고품을 땡처리한 걸로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북한군 포로가 생포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현재까지 외부로 공개된 이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는 2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폭풍군단이 아니고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요. 이들이 이제 뭐 러시아에 갈 때까지는 전쟁터에 가는지 뭘 전혀 몰랐다고 하죠. 사실상 쏙다시피 해서 이제 전장에 배치됐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 명은 한국행을 희망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나머지 사람도 북한에 송환되면 뭐 총알살형 받을 거는 물을 보듯 뻔하거든요. 나머지도 한 명도 최소한 한국행이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망명을 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국제법에 가능에 부합된다면 수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죠. 사실 이제 이거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요,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본국을 송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면 이제 그 예외가 적용되죠. 현재 이제 그 러시아하고 북한은 자기들이 파병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포로가 아닌 사실 탈북자 신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신분으로 아마 이제 국내에 입국이 가능할 거고요. 대신에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키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이 추가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제 이런 그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파병 초기부터 인명 손실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한 12,000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추가 파병이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최근에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데 따르면은 한 익명의 이제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추가 파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규모는 최전선에서 죽어나간 이제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우리나라 국정원도 북한군의 추병과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파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정확하지 있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의 매뉴얼은 무엇인가요? 이게 그 전투 중에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별도로 체포조라든지 사살조 이런 게 이제 투입되었다고 하고요. 생포 위기에 처하면 자폭하라는 이런 지침도 진작부터 내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장에서 북한군이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얼굴 부근에 특히 수류탄을 던져서 자폭하거나 뭐 경우에 따른 자폭을 시도하다가 이제 사살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지만은 비밀 파병을 숙이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김정은은 북한군
피값 받는 데만 관심이 있죠. 뭐 나머지 목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반격 작전에 선봉에 나선 북한군들이요. 인명피해 이거는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적진으로 돌격하는 그 뭐 자살 공격 인해 전술 식의 이제 작전에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마치 그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이게 이제 그 디도스 공격과 흡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이동할 때 무거울까봐 방탄복을 아예 벗고 이렇게 이제 목숨을 내걸고 돌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제 우크라이나 지휘관이 북한군을 10명 중에 한 8명꼴로 죽였는데 너무 뭐 계속 달려드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통해 많은 인민들이 해외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 유지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과거 그 소련에 대한 기억 때문에요. 러시아를 뭐 독재국가 내지는 폐쇄국가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러시아는 푸틴이 뭐 일종의 이제 대중독재 형태죠. 이렇게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이지 운명한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지금 뭐 전시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긴 하지만 완전 통제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국민 감시가 아주 심한 걸 알려진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사실 이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강한 나라는 역시 이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 주민들이 이제 외화벌이 뭐 이런 걸 하려고 이제 해외에 내보낼 때 나갈 때 이럴 때는 아예 철저하게 조를 짜가지고 상호 감시를 하도록 하고요. 조장이 일일이 그 어디 가는지 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 걸 이제 감시를 합니다. 이번에 뭐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도 뭐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은 그걸 감시를 받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군에 배속되어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되고요. 또 러시아 군인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 이런 걸 이제 보여줄 건데 그러면은 자기들하고 다른 어떤 문화적 충격을 저는 받을 걸로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이제 대부분 죽거나 다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겠지만 다 죽지는 않겠죠. 이 중에서 이제 살아서 돌아간 그 군인들이 어쨌든 북한에 돌아가면 뭐 은연중 바깥 세상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뭐 조금씩 알려주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들 이제 보는데요. 그렇지만 뭐 제 생각엔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사상 교육을 시킬 겁니다. 뭐 북한의 통제 감시 체제는 뭐 아주 완벽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는 불안 요인이 되겠지만은 체제 자체를 흔들 요일까지는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생포 북한군 영상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전 일환입니다. 이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론전, 심리전, 심지어는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키고 뭐 경우에 따른 사이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걸 이제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인지전, 심리전, 이제 정보전입니다. 이 정보전은요, 과거에도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아주 잘 사용해오던 그런 전략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이게 사이버 공간이 오프라인 공간 이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을 선동하는 수단이 되면서 이 사이버 공간이 이제 많이 이 정보전에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반군 세력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이제 배포하기도 하고요, 음모론 같은 걸로 아주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부추기는데도 이 정보전을 이용했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써먹던 이 정보전을 뭐 약자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북한군 영상을 제공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전의 일환으로 북한군 참전 사실을 숨기고 있는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났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거를 하는 정보전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